그 아이는 한 번도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솔직해지겠습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의 비결이 궁금하세요? 정말 누가 뭐라 해도 변하지 않는 우등생의 법칙. 마치 예전 대입 시험에서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라는 아이들이 만점을 받았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불변의 치트키.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알려주는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두 가지 필살기. 무엇일까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집중합니다. 뭐예요?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하실 텐데요. 그런데 그 뻔한 이야기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요. 시험 기간이 딱 닥쳤어요. 그럴 때 뭐부터 하세요? 맞아요. 노트부터 보시죠. 내가 노트 정리한 것부터 보고 공부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맞아, 이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 라는 것을 추측하면서 교수님이 이때 이걸 강조했었는데 거기에서 시험 나왔던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학교 아이들 시험 문제는요. 교과서 안의 내용으로만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 문제에서 숫자만 바꿔서 문제를 출제했는데 틀리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은 웃으시면서 아니야, 교과서에서 숫자만 바꿔서 냈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교과서 설명하지 않은 내용을 내면 사교육 조장이다 해서 교과서 이외의 내용은 제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평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수행평가도 가정에서 준비해서 가져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입니다. 수행평가를 영어 단어 시험으로 치른다고 해요. 영어 단어 50개를 주고 집에서 외우고 와.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볼게. 라고 하는 것을 수행평가로 넣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수행평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 자리에서 단어를 주고 외워 그리고 10분 뒤에 시험을 볼게 해서 그 결과를 수행평가에 넣는 건 가능하지만요. 가정에 가져가서 수행평가를 준비해서 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행평가의 원칙에 맞지 않는 평가인 거죠. 그렇다면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교과서에 있는 아주 작은 부분, 작은 설명, 아주 작은 팁 이런 거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교과에서는 꼭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교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라는 거를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이 단어 내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을 평가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변형을 해가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죠. 시험도 수행평가도 당장 수업 시간에 수업한 내용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수업 시간의 태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해요. 어떤 걸 잔소리 하시죠? 바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너 성실해라. 너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니? 왜 이렇게 늦게 자니? 너 왜 말을 예쁘게 하지 않니? 라고 할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실한 것,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말을 예쁘게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잖아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시간에 한마디 하는 거는요. 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가 첫 시험을 치를 때 밤새 소설을 보면서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치렀어요. 그런데도 평균 점수가 나왔거든요. 학원 선생님이 그거를 보시면서 그래도 수업 태도가 좋네요. 수업 태도가 좋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어도 이 정도 점수를 맞은 거예요. 수업에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봤어도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었고 태도가 좋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 겁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정말 선생님 말에 집중하고 선생님의 말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눈을 크게 뜨고 수업에 참여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태도가 잘하는 아이들을 만드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강의나 어떤 교육 현장에 가봤을 때 그 강의연자의 소리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사람이 쉽게 만나지지 않습니다. 몰두하고 집중하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수업 시간에도 태도 안 좋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들일수록 나 저 개념 아는데 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해봤자 다 알아. 그런데 선생님의 설명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그런 면을 조심해야 됩니다. 새롭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분명히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솔직해지겠습니다. 암기를 잘합니다. 이해가 중요하다. 이젠 암기 시계는 끝났다. 내가 질문을 넣으면 답이 나오는 시대인데 뭐하러 기초적인 기본 지식을 외워야 되느냐라는 이야기 많은데요. 우리 암기 없이 공부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카메라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카메라의 작동법을 외워서 익힌 다음에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지식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저희 학교 영어 선생님한테 제가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암기, 단어 암기 하면 됩니다.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수학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수학은 당연히 암기의 과목이 아니고 이해의 과목이죠. 선생님이 삑 수학 기본적으로 암기의 과목입니다. 영어 선생님은 암기를 잘하고 거기에 플러스 이해가 되어야지만 영어를 잘한다고 했는데요. 수학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아이가 수학을 시험을 보고 나서 테스트를 쫙 해봤어요.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이 약점인지.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는 너무 신기한 아이라는 거예요. 왜냐? 응용 문제는 맞췄어. 그런데 기본 개념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기본적으로 개념을 외우지 않은 거다. 중학교 1, 2학년 수학은 그렇게 정확히 개념을 암기하지 않아도 그냥 풀 수 있는 정도. 초등학교에서부터 경험해 온 것으로 풀 수 있는 정도의 응용 문제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맞췄지만 이 아이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숙지가 안 돼 있다. 암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 개념 문제를 틀린 거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개념을 모르는데 응용 문제를 맞췄다는 게. 그게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암기를 너무 등한시하고 암기는 중요하지 않아. 이해가 중요하지. 고등학교 방식으로 공부해야 돼. 암기를 넘어서서 이해해야 돼. 라고 설명한 것이 아이한테 독이 된 거죠. 기본적으로 중학교까지의 공부는 암기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아이가 중학생이지만 고등학교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조언들이 사실은 시기를 뛰어넘는 조언이었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어느 정도 해내야 그 바탕이 되어서 고등학교에서 가서도 암기 플러스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조카가 전국형 자사고 상상고에 갔습니다. 그 아이는 한 번도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책을 보면 책에 있는 글자가 카메라에 찍히듯이 뇌로 들어오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책을 한번 보면 아무리 어려운 과학책이라도 그 개념이 다 머릿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영재다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암기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책을 보면 카메라 찍듯이 내용이 훅훅훅 들어오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는 한 번도 성적으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요. 기본적으로 개념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 정말 많이 하십니다. 고등학교 공부는 개념이 바탕이 되어서 암기가 된 이후에 플러스 이해의 영역까지 넘어가서 쌓여가야 된다는 거죠. 자, 솔직히 말해서요. 암기가 빠지는 부분이 있나요? 부모님들이 많이 바라는 의사 자격시험. 이해 시험인가요? 암기 시험인가요? 이해 시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신체 장기에 대한 내용을 암기하지 않고 실전에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무엇이 있고 수치를 정확하게 다 암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환자를 고쳐낼 수 있나요? 아니죠. 이런 예는 무궁무진합니다. 판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전의 내용을 암기하지 않고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 있겠어요? 아무리 AI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지식이 없으면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조차 뒤처지는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암기를 잘합니다. 암기만 해서는 안 되지만 암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저희 조카가 상상고에 갔지만 암기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화장실에 가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도 단 1점이 오르지 않는데요. 그만큼 모든 아이들이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암기만으로는 되지 않는 이해의 영역이 필요하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토대가 튼튼하지 않고서 거기에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고 개념 알아야 될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암기만으로도 충분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고등학교, 대학교 일상생활에 가서 우리가 현명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데에도 기본적인 지식의 암기는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암기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외워야 될 것은 외우고 자기 개념으로 숙지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고등학교
교육에서 폭망하는 2가지 이유라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암기가 이루어진 다음 플러스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 개념을 곤고하게 해서 설명할 때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설명한다는 건 뭐죠? 그 지식이 내 걸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 걸로 되기 위해서는 개념에 대한 암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러 방식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수업 시간에 놓치지 않고 개념을 배우고 개념을 암기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 이해하고 확장해 갑니다.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태도와 학습 습관이 무엇인지 체크하실 때 이 2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비결을 전직 고등학교 교사의 말을 빌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